이번 시간에는 현금 과부족 계정의 회계 처리 실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이 현금의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실제 금액이 적은 경우, 장부 금액이 많은 경우에 예시 거래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적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차액에 대하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현금이 작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장부상 현금 잔액을 감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만 원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감소된 금액의 내용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번에 현금 부족액 5만 원은 경영 지원부의 사무용품 구입비로 확인이 되었다. 내용을 몰랐을 때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었습니다. 그럼 내용을 알았으니까 현금 과부족 계정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은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고, 사무용품 구입했으니까 소모품 비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소모품 비는 비용이고 비용 발생 차변,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 비 대신에 사무용품 비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정 과목의 선택은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현금의 장부상 잔액은 35만 원이고 실제 잔액은 32만 원으로 그 원인을 확인 중이다. 실제 금액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부 금액 35만 원 중에서 3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현금 3만 원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역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3번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현금 부족액 3만 원이 결산 시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계정으로서 결산 시에는 전체 금액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발생하였던 현금 과부족 계정을 대변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전체 금액이 감소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돈이 지출됐던 겁니다. 나갔던 거. 나갔었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산 시에는 잡손실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가계정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에는 모든 금액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시처럼 결산 시에 모든 금액이 없어져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결산 시에 잡손실 처리를 하여라, 이런 겁니다. 5번입니다. 결산일에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현금의 실제 잔액이 2만 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현재 시점이 결산이고 결산일인데 현금이 부족한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현금 감소를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금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그리고 결산 시에 부족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잡손실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예시들처럼 결산일이 아닌 경우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개정 과목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처리를 하였다가 결산이 되면 그 현금 과부종을 없애주고 잡손실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예시는 결산일 당일에 현금 부족액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이랬을 경우는 바로 잡손실로 처리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거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결산 시 합계잔액 시산표의 현금 과부족 계정 차변 잔액 6만 원이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다는 얘기는 위에 이런 예시를 보면 현금이 나갔었던 거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결산일에는 잡손실로 처리해서 현금 과부족 계정 전액을 감소를 시켜라. 그래서 결산 시에 현금 과부족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차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 주시고, 차변에는 잡손실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 계정인데 실제 잔액이 작을 때 예시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 과부족 계정인데요. 실제 잔액이 많은 경우, 클 경우에 대한 예시 거래를 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7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차액에 대해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현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장부상 현금을 증가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7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현재로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번에 현금 과잉액 7만 원은 수수료 수입액으로 확인이 되었다. 1번에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계정을 세워두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 계정을 감소를 시켜주시고, 대변에는 해당 계정 과목, 여기에서는 수수료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수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고요. 수익 발생은 대변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7만 원, 대변에 수수료 수익 7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현금의 장부 잔액은 50만 원이고 실제 잔액은 55만 원으로 그 원인을 확인 중이다 그랬죠. 실제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현금의 장부상 금액을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5만 원 해주시고, 내용을 모른다 했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3번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과잉액, 현금 과잉액 5만 원이 결산 시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3번에서 실제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계정을 세웠고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했는데요.
결산일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 계정을 차변으로 전액 감소시켜라. 없애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시 가계정 현금 과부족은 결산 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라. 돈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수익이죠. 그리고 수익 중에서 잡이익 계정을 세워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결산일에 현금 시세를 확인하던 중 현금의 실제 잔액 6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지금 2번 예시 거래는 5번의 예시 거래는 앞서 현금 과부족이 발생되었던 것이 아니고 결산 당일에 현금 과부족이 발생을 한 것을 발견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금이라는 자산을 증가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결산 당일에 현금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바로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3번, 4번의 예시와 5번의 예시는 다른 점이 3번은 결산일이 아닌 평상시에 과잉액이 발생이 되었고 일시적으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처리를 해두었던 거고 결산일이 돼서 그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없애주고 잡이익 처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5번은 결산일 당일에 현금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증가시켜 주시고 그리고 즉시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시험을 보는 경우도 이런 예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틀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앞서서 현금 과부족을 처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부분에서 잘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현금 과부족을 처리하였을 때는 현금 과부족으로 하고 잡이익 처리한다는 것이고요. 앞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현금을 증가시켜 주면서 즉시 잡이익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고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결산 시 합계 잔액 시산표 상의 현금 과부족 계정 대변 잔액 9만원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던 거는 위의 예시를 보시면 현금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된 내용의 원인을 몰라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 대변 잔액이라는 건 현금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산이 되면은 현금 과부족 전액 없애라, 감소를 시켜라. 그럼 대변에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변으로 감소를 시켜주시고 결산 시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잡이익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 계정은 다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났을 때 실제 금액이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장부상의 금액을 증가 또는 감소를 시킨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처리를 할 건지 대변에 처리할 건지 먼저 선택을 잘 해주신 다음 반대쪽에 현금 과부족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의 원인이 밝혀졌을 때 현금 과부족 계정을 반대로 처리를 해서 감소를 시켜주시고
그 밝혀진 내용에 해당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결산일이 되면 현금 과부족은 자비익으로 처리해서 모든 금액을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산일 전에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있었는지 꼭 확인하고 결산일에 자비익 처리할 때 차변에 현금 과부족 계정을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5번 예시처럼 결산 당일에 현금 차액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바로 현금 계정으로 처리해 주시고 자비익 처리를 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가지급금 계정의 회계처리 실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계정은 현금의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그 지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로서 파악되지 않았을 경우 처리하는 임시적인 가계정이죠. 그래서 자 1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직원 김 출장에게 출장을 명하고 출장비 계산액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 여기서 계산이라는 용어는 대충, 대략, 어림잡다 이런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그래서 출장비 대략적으로 50만 원을 지급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지급하였기 때문에 현금 자산의 감소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50만 원이 되겠고요. 아직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번에 영업부 직원 김 출장이 돌아와 출장 시 지출한 여비 증빙 40만 원을 정산하고 여비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출장을 갈 당시에 50만 원을 가지고 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급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급금 했는데 이제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하였느냐 했더니 여비로 40만 원을 사용을 하였답니다. 그러면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이 발생이 되었죠. 여비 교통비는 비용이고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여비 교통비 했고요. 차액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회수를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현금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거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직원 신기루가 귀사하여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30만 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출 증빙을 제시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다. 출장 갔을 당시에 30만 원을 가져갔고 그리고 이 30만 원은 위의 예시처럼 차변에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현재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대변으로 가지급금 30만 원 감소를 시켜 주시고 여비 사용 내역을 보았더니 대중교통 요금을 10만 원, 숙박비로 10만 원, 식사비로 10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23만 원을 여비로 사용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비, 교통비, 비용 발생, 차변, 그래서 차변의 여비, 교통비 23만 원이 27만 원이 되겠고요. 차액 3만 원은 회사가 현금으로 돌려받았죠. 그래서 현금 자산의 증가, 차변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결산 시 합계잔액 시산표의 가지금 잔액 15만 원은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로 정산하다. 자, 가지금 계정은 일시적으로 돈이 지출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금 잔액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은 차변에 가지금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시에 이 가지금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가지금 계정을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은 출장 여비로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비 교통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일이 되면은 가지금은 확인을 해서 모든 가지금 잔액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거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지금 잔액 4만 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잡손실로 처리하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 차변에 있다는 거죠. 차변에 가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대변으로 가지금 계정 과목 감소를 시켜 주시고요. 위에서 설명드린 예시처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었으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5번의 예시는 결산일인데 이 가지금 잔액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금이라는 건 돈이 지출됐던 것이고, 지출됐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손실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가지금 계정에 대해서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학습할 내용들은 개인 사업자일 때의 처리 방법과 주식회사, 다시 말하면 법인 사업자일 때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일 때와 법인 사업자일 때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예시입니다. 개인 사업자 신기루가 현금 20만을 인출하여 가다. 대표자죠. 대표자. 그럼 사장님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 회사에 있는 모든 돈과 물건, 모든 것들이 다 개인 사업자 사장님 개인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는 모든 현금이나 물건들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거래 예시는 현금을 인출하여 갔다고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출금된 거죠. 나간 거죠. 그래서 현금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인출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거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신기루가 판매용 상품 30만 원짜리인데요. 이거 원가는 20만 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판매용 상품을 가사용으로 사용을 하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모든 돈과 물건들은 개인 사업자, 사장님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 무관합니다. 그런데 장부상 정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판매용입니다. 판매용은 판매를 했을 경우는 상품 매출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신기루라면 30만 원의 금액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만 원의 금액으로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원가인 20만 원으로 사용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나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판매하였을 경우는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원가로 본인이 사용을 할 경우는 그냥 상품 계정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판매가 목적인데 판매하지 않았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을 처리했을 경우는 실무 프로그램 입력 시 적요 8번 타계정 대체죠. 그래서 타계정 대체 적요를 입력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 그랬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 인출금이 되겠죠. (3번의) 거리 애시입니다. 개인사업자 신기루의 인출금 계정을 정리하다.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라는 얘기죠. 인출금은 회사에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모아둔 계정들이죠. 그래서 이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인출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없애기 위해서 대변으로 인출금 계정을 전액을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금액은 1번, 2번 20만 원씩 40만 원이죠. 그리고 이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이 생긴다는 것은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결국 사장님 개인의 계정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의 계정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내려가는데요. 4번에 보면 주대한이라고 되어 주대한은 주식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표이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대표이사라는 것은 주주나 회사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직원과 차이점이 많이 있겠지만 대표이사는 회사의 직원이다. 그렇다면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 있는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와 위에서 말씀드렸던 개인 사업자의 대표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현금 등 물건을 가져갔을 때는 일시적인 인출금 계정을 처리하였다가 결산 시에 자본금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식회사, 다시 말해서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산을 꼭 해야 돼요. 정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주대한의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현금 50만을 인출하여 가다. 회사에서 현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대변으로 현금 50만원이 감소가 됐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 이 금액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4번에서 대표이사가 인출하였던 금액 5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자, 지급될 당시 차변에 가지급금 있었죠? 그러면 회수가 됐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가지급금 감소를 시켜 주시고 차변으로 현금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현금을 가져갔었는데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대표이사가 현금을 가져갔을 때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가져갈 때는 괜찮지만 사적으로는 이렇게 가져가는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6번입니다. 주식회사 민국은 대표이사 황빈대의 자택에서 사용할 TV 70만 원을 다파라 전자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하다.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 자택에서 사용할 TV를 산 겁니다. 그리고 이 TV는 대표이사 자택에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보통예금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대변으로 보통예금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회사의 돈으로 개인적인 자택에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자체가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급금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7번입니다. 6번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70만 원을 대표이사 황빈대의 급여로 처리하였다. 가지급금이 있었는데요. 그 금액을 급여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만큼 대표이사의 급여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제적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정리가 된다면 모르는데 이런 경우 실제적인 급여는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고 위에 6번 거래 이 가지급금 처리하기 위해서 급여라고 처리를 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급여가 계속 늘어나겠죠.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많이 생기게 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급여가 늘어나는 거고 급여가 늘어날수록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소득세 비율이 늘어나서 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 6번과 같은 이런 일들은 없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 회계 담당자들께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수금 계정에 대해서 회계 처리 실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가수금은 돈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1번 거래 예시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대금 10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다. 보통예금이 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이 되겠고요. 이 금액이 왜 들어왔는지 현재 시점으로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가수금 계정 과목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번의 입금 내역은 거래처 V상사의
상품 매출 시의 외상 대금으로 확인되다 그랬습니다. 상품을 판매하였고요. 그 당시에 외상으로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외상 대금은 내가 받아야 하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러면 1번에서 대변에 가수금 처리를 하였던 것을 차변으로 가수금 감소시켜 주시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 100만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거래의 시를 보겠습니다. 가수금 250만원 중 200만원은 대한상사에 대한 매출 시의 외상 대금이고 잔액은 한국상사의 상품 매출 계약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수금 250만원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가수금이 차변으로 감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가수금 250만원 감소를 시켜 주시고요. 자, 대변에 이제 그 내용을 써야 되는데 200만원은 제품 매출 시에 외상 대금이라는 거죠. 그럼 매출하면서 외상으로 했으니까 얘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2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50만원인데 계약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계약금. 그러면 계약을 하고 물건을 아직 주지 않았는데 돈을 먼저 받았다. 이랬을 때 선수금 계정 과목을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차에 50만원은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거래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시 합계 잔해 시산표의 가수금 잔해 30만원은 거래처의 상품 주문 대금으로 확인되다. 가수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수금은 대변에 있었던 거죠. 그럼 차변으로 가수금을 감소시켜 주시고 이거는 상품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수금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거래의 시를 보겠습니다. 결산 시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 만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자비익 처리하다. 자, 가수금 계정은 대변에 있었고요. 없애기 위해서는 차변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결산일인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왔었던 것인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비익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수금 계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가수금 계정은 대금의 입금이 발생하였지만 그 내용을 모를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서 그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가수금을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차변에 가수금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해당하는 내용들로 대변으로 계정 과목을 대변은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수금도 일시적 가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시가 되면 모두 없애줘야 됩니다. 가수금 잔액을 모두 감소시켜서 없애주게 됐는데요. 이럴 때 돈이 들어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비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